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째 소아기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영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75세 할머니가 단 2주 만에 30년간 먹던 소화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68세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위궤양이 80% 치유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위장약 없이도 속 편한 하루 보내는 정확한 방법. 둘째, 잊으면 효과 나타나는 3가지 자연요법. 셋째, 80세까지 소화 걱정 없이 맛있게 먹는 비결. 넷째,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근본 해결책. 다섯째,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약국비로 한 달에 5만 원씩 쓰고 계신다면 이 방법으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도 손자랑 외식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빠르게 회복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도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영상 마지막에 갑자기 속이 쓰릴 때 5분 만에 해결하는 응급 비법도 준비해뒀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조금만 잘못 드셔도 밤새 속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야위어서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뭘 먹어도 무섭다고 하시면서 물만 마셔도 속이 쓰리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2주간 꾸준히 하셨는데 3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밤에 속이 안 아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6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개월 후 내시경을 다시 해보니 위 점막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위장약 없이도 손자들과 함께 고기까지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의대에서 배운 건 약물 치료였습니다. 위산 억제제, 위장 운동 개선제, 이런 약들로만 치료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런데 레지던트 때부터 저도 위염이 심했습니다. 밤 근무하고 불규칙하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어느 날부터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쓰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위장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본인 위장은 엉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래, 나도 의사니까 약 먹으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그때만 좀 나아지고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환자분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진단, 똑같은 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왜 어떤 분은 빨리 좋아지시고 어떤 분은 계속 고생하실까?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을 분석해 봤더니 빠르게 회복되시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3가지 특별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약 없이도 위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안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니까 위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0명이 할 일을 5명이 하려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 점막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위 점막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위 점막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위산으로부터 보호막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 받아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작은 스트레스도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위장신경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산억제제나 소화제를 드십니다. 물론 이런 약들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약을 먹을 때만 잠깐 좋아졌다가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속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더욱 약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30년간 위장약을 드신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직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정말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발견한 3가지 방법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위장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하실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우리 위는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음식이나 뜨거운 커피가 들어오면 위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장 벽에는 수많은 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이 혈관들이 수축해서 혈액 공급이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공장이 야간 운영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서서히 확장되면서 혈액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를 혈관 확장 효과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온도의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37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40도에서 50도의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위장이 이제 활동할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또한 밤새 위 안에 고여있던 위산은 매우 진해집니다. pH가 1.5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레몬즙보다 10배나 강한 산성입니다. 따뜻한 물이 이 진한 위산을 적당히 희석시켜서 pH를 2.0에서 2.5 정도로 완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째, 위장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공급을 늘려줍니다. 둘째, 밤새 농축된 위산을 적당히 희석시켜줍니다. 셋째, 소화액 분비를 자연스럽게 준비시켜줍니다. 넷째, 위장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소화효소 활성을 높입니다. 소화효소는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체온인 37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 온도가 떨어져서 소화효소의 활성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좋습니다. 따뜻한 차 정도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 점막에 자극을 줍니다. 양은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시는 속도입니다. 한 번에 쭉 마시지 마시고 3번에서 4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 마시고 10초 정도 기다린 후 다음 모금을 마시는 식으로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마시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왜 30분을 기다려야 하냐면 위장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위장 혈류가 안정화되고 소화효소 분비가 시작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30년간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 위궤양까지 생기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방법을 3주간 하셨는데 아침에 속이 덜 쓰리고 커피도 예전보다 편하게 마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일주일째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에는 아침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냐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위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위장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액 공급이 더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둔화됩니다. 그리고 꿀이나 설탕 같은 건 넣지 마세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당분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갑자기 늘어나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천히 꼼꼼히 씹어 먹는 겁니다.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라고 하실 텐데 막상 실천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보통 한 입 넣고 몇 번 씹고 삼키시나요? 대부분 5번에서 10번 정도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 최소 30번입니다. 왜 30번이냐면 음식이 완전히 죽처럼 될 때까지 씹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씹기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 안에는 하루에 1.5리터의 침이 분비됩니다. 이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30번 씹으면 음식과 침이 완전히 섞이면서 소화의 첫 단계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30번 씹었을 때와 10번 씹었을 때를 비교하면 위장에서의 소화 부담이 4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씹는 행위는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를 내장 연결축이라고 하는데 씹을 때마다 뇌에서 음식이 들어온다, 소화 준비해라라는 신호를 위장에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위장은 위산과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미리 분비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기계를 미리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포만감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30번씩 천천히 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더 빨리, 더 오래 느끼게 됩니다. 씹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첫째, 침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와 음식을 미리 섞어주는 겁니다. 둘째, 뇌에 신호를 보내서 위장이 소화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셋째, 포만감을 미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아주는 겁니다. 넷째, 음식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위장의 기계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20대 때보다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가 3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히 씹어서 부족한 침의 효과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한정순 할머니가 계셨는데 당뇨병도 있으시고 위장도 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30번 씹기를 한 달간 하셨는데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더 부르고 속도 편하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건 혈당 변화였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식후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천천히 씹어 먹으니까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밥맛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게 됐다며 예전엔 그냥 삼키기만 했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10번씩 3세트로 나누어서 씹으세요. 10번 씹고 잠깐 쉬고 또 10번 씹고 잠깐 쉬고 마지막 10번, 아니면 숫자를 세지 말고 음식이 완전히 액체가 될 때까지 씹으세요. 또 다른 방법은 젓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한 입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다음 30번 씹고 삼킨 후에 다시 젓가락을 드는 거죠. 처음 일주일은 힘들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소화가 빨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식사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되고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후 10분 산책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아는데 하실 텐데요. 그냥 안 눕는 게 아니라 가벼운 산책을 하시라는 겁니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혈액이 근육으로 가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왜 식후 산책이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활동할 때, 부교감신경은 휴식할 때 활성화됩니다. 소화는 부교감신경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위장 운동이 너무 느려집니다. 반대로 너무 격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가 완전히 멈춥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에 소화 불량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가벼운 산책은 두 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적당한 자극으로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소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력의 효과도 중요합니다.
서 있거나 걸으면 중력이 음식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인 유문부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위 배출 시간을 20에서 30%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즉,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져서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겁니다. 혈당 조절 효과도 탁월합니다. 식후 산책은 근육에서 포도당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식후 산책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 왜 좋냐면, 첫째, 중력을 이용해서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위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줍니다. 셋째,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산책이라고 해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아파트라면 복도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요. 날씨가 좋으면 집 앞을 한 바퀴 도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평상시 걷는 속도의 70%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분당 60보에서 8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실제 환자분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박동식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무릎도 안 좋으시고 위장도 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산책을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2주 후부터는 10분씩 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위 치료를 받았는데 왜 무릎도 좋아졌냐고 하시는 겁니다. 소화가 좋아지니까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연골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된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산책이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 효과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날씨가 나쁘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 중에는 깊게 숨을 쉬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걸으면 부교감신경이 더욱 안정되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후 바로는 안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시작하세요. 그리고 배가 너무 부르시면 5분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언덕을 오르는 건 피하세요.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 없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1세 이순자 할머니는 10년간 소화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2개월간 하셨는데 첫 주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차에 아침이 조금 편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4주차에는 소화제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8주 후에는 한 달째 소화제를 안 먹고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손자들과 함께 피자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67세 최광수 할아버지는 위궤양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 가셨을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특히 아침 따뜻한 물 마시기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면서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5주차부터 속 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내시경에서 궤양이 80% 치유된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63세 조미경 할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때문에 위장이 더 안 좋아져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30번 씹기를 열심히 실천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씹으면 턱이 아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고 위장도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약을 하나를 줄일 수 있었고 위장약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담당 내분비내과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66세 김말순 할머니인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3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니까 이거 소용없는 것 같다며 그만두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주는 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4주 정도 지속해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3일 했다가 쉬고 일주일 했다가 중단하면 절대 효과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첫 주에는 아침 따뜻한 물만, 둘째 주부터는 30번 씹기 추가, 셋째 주부터는 산책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실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아침 따뜻한 물. 매일 일어나서 따뜻한 물 1컵, 온도는 40도에서 50도, 따뜻한 차 정도, 양은 200ml, 종이컵 하나 크기, 30분 후 아침 식사. 2주차 30번 씹기 추가. 한 입에 30번씩 씹기, 힘들면 10번씩 3세트로 음식이 죽처럼 될 때까지. 3주차 식후 산책 추가. 식후 10분에서 15분 후 시작, 10분간 천천히 걷기, 집 안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4주차부터 모든 습관 유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빼먹어도 다음 날 다시 시작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심한 복통이나 혈변,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부터 가세요. 이런 자연요법은 일반적인 소화불량에 효과적인 거지 심각한 질환까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85% 이상이 이 방법으로 위장약 없이도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10분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 1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위한 여정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속이 쓰릴 때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응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차 미지근한 물 한 모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한 모금씩 천천히 3번, 위산을 희석시키는 효과. 2분차 심호흡 3번, 코로 4초간 들이마시기, 7초간 참기, 입으로 8초간 내쉬기, 이걸 3번 반복하세요. 3분에서 5분차 손목 지압. 손목 안쪽 가로줄에서 손가락 3개 위, 엄지로 30초간 꾹꾹 눌러주기, 양쪽 손목 모두 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응급할 때만 쓰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늘 배운 3가지 기본 방법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지켜드릴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